여러분, 이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애인을 직접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단 하루만 지속될 수 있는 결혼 형태가 있다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을 엄격하고 보수적인 국가로 생각하지만 실제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답니다. 오늘은 이란의 독특한 문화적 사실과 전통 15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왜 이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모순적인 국가 중 하나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1. 아내가 남편을 위해 다른 아내를 선택하는 카슈카이 부족. 가장 놀라운 전통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란 남부의 깊은 산속에는 카슈카이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튀르크계 민족으로 인구는 약 30만에서 40만 명에 이릅니다. 화려한 의상과 뛰어난 카페트 직조 기술로 유명하지만 아주 독특한 결혼 전통으로도 알려져 있죠. 카슈카이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한 가지 문화적으로 특수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그녀가 직접 남편을 위해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 결정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으며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관습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이혼은 수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가 가족의 유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녀는 후보자의 건강, 성품, 그리고 출산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이 과정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첫 번째 아내는 그 여성이 아이들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지켜봅니다. 확신이 서면 그녀는 여성의 가족과 결혼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패로 여겨지기는커녕 깊은 희생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으며 그녀의 지혜와 이타심으로 존경을 얻게 됩니다. 임시 결혼. 이란은 미혼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시게 또는 니카 무타라고 불리는 합법적인 관행이 독특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에 뿌리를 둔 시게는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임시 결혼의 한 형태입니다. 기간은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99년까지 다양하죠. 두 사람은 기간과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인 마흐르에 합의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 당국에 계약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결혼은 이혼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자격 규정도 있습니다. 여성은 미망인이거나 이혼했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임시 아내를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계는 여러 목적을 가집니다. 젊은 커플에게 합법적인 관계의 길을 열어주고 미망인과 이혼 여성에게 동반자를 제공하며 때로는 영구적인 결혼 전의 시험 기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임시 결혼의 윤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지지자들은 이것이 법적 보호, 재정적 권리, 그리고 그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3. 지붕이 곧 공공도로인 마을. 이웃이 매일 당신의 지붕을 가로질러 걷는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란 북부 길란주의 알보르즈 산맥에 위치한 역사적인 마을, 마술레 이야기입니다. 계단식 건축으로 유명한 마술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려 중인 곳이죠. 이곳의 집들은 가파른 경사면에 지어져서 한 집의 지붕이 바로 위 집의 마당이자 길이 됩니다. 도로가 없는 이 마을은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지붕과 계단, 좁은 골목을 통해 이동합니다. 1000년도 더 전인 대략 10세기경에 세워진 마술레는 산악 지형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로 대신 지붕을 통해 이동이 이루어지며 실내 공간은 사적인 공간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강력한 공동체 유대를 형성합니다. 아이들은 여러 집에 걸쳐 있는 지붕 위에서 놀고 이웃들은 매일 서로의 공간을 지나다닙니다. 지붕은 텃밭을 가꾸거나 빨래를 널거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모임 장소로도 쓰입니다.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 중에는 지붕이 마을 전체의 축제 장소가 되죠. 진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자연적인 단열 효과를 제공하고 계단식 구조는 효율적인 배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마술레는 이란에서 몇 안 되는 보행자 전용 마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 광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4. 루트 사막. 이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 루트 사막, 즉 다시테 루트가 있습니다. 나사. 위성은 이곳의 지표면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면적은 5만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크기이며 너무나 척박해서 거의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루트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벌거벗은을 의미하죠. 이 극심한 더위는 지리적, 지질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산맥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습기를 차단하는 반면 어두운 화산암은 햇빛을 흡수하여 열을 방출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래가 녹아 천연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막의 풍경은 거대한 소금 평원과 수천 년 동안 바람에 의해 형성된 칼루트라 불리는 거대한 암석 기둥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은 이곳의 독특한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탐험합니다. 소금 지각은 차량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두껍기도 합니다. 일부 사막 식물들은 지하수를 찾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며 최대 10m 높이까지 자라며 적응했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또한 고대 유물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여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발견들은 초기 인류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5. 야즈드의 조로아스터교 불의 사원. 이란의 도시 야즈드에는 가장 신성한 조로아스터교 유적지 중 하나인 불의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고 등급의 성스러운 불인 나타시 바흐람이 모셔져 있죠. 사원은 1934년에 세워졌지만 불꽃 자체는 서기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지며 야즈드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보존되고 옮겨졌습니다. 이 신성한 불은 번개, 화장, 그리고 산업용 불꽃 등 16가지의 다른 불을 결합하는 정교한 정화의식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불은 최종적인 아타쉬 바흐람으로 합쳐지기 전에 의식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불은 공기 흐름과 온도를 조절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성소 안, 대리석 단상 위의 청동 그릇에서 타오릅니다. 방문객들은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조로아스터교 사제인 모베드만이 직접 불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순결은 필수적입니다. 사제들은 불꽃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흰색 예복과 입마개를 착용합니다. 백단향과 같은 특정 나무는 불의 순수성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추가됩니다. 이 불꽃은 조로아스터교의 지혜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상징하며 헌신과 전통을 통해 유지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중 하나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6. 이란의 들판에서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이란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싼 향신료인 사프란을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 생산합니다. 크로커스 사티부스 꽃에서 수확하는데 각 꽃에서는 단 3개의 붉은 암술머리만 나옵니다. 사프란 1kg을 모으기 위해 일꾼들은 약 11만 송이의 꽃을 손으로 직접 따야 하며 이는 약 1.5헥타르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수확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단 3주 동안만 지속됩니다. 꽃은 새벽에 피고 열기가 암술머리를 손상시키기 전에 재빨리 따야 합니다. 가족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꽃을 수확합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은 2000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기, 잡초 제거, 가공은 여전히 손으로 이루어지며 사프란의 선명한 색, 풍부한 향, 그리고 맛을 보존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전수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프란은 생명선입니다. 고품질이란 사프란 1kg은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만 원 이상에 팔릴 수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 요리, 전통 의학, 그리고 의식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며 햇빛과 신성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금보다 비싼 꽃을 수확하기 위해 3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세계의 코 성형수도. 이란은 인구 대비 코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테헤란과 같은 도시에서는 코에 붕대를 감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코 성형 클리닉은 커피숍만큼이나 흔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작고 곧은 코가 수세기 동안 예술과 시에서 세련미의 상징이었던 오랜 페르시아의 미적 이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몸을 가리도록 권장하는 이란의 문화적 복장 규정은 얼굴을 개인적 표현의 주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코는 외모와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매년 약 4만 건의 코 성형수술이 이루어지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하여 성형수술이 여성 중심이라는 서구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또한 이란의 숙련되고 저렴한 외과 의사들은 이란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만들어 이 지역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이제는 수술 패키지와 회복 서비스, 현지 관광을 제공하는 완전한 산업이 이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과 의사들은 몇 달씩 예약이 밀려있는 유명인사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개인의 권한 신장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변화하는 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에 대해 성찰하기도 합니다. 8. 풍차. 풍차하면 보통 네덜란드를 떠올리지만 이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 구조물 일부가 있습니다. 라자비 호라산주의 카프 근처 나슈티판에서는 수직축 풍차가 1000년 이상 곡물을 빻아왔으며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이 풍차들은 재생 가능한 풍력 에너지의 가장 초기 사용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점토, 나무, 짚으로 만들어진 이 풍차들은 6개에서 12개의 나무 날개가 달린 수직축을 특징으로 하며 시속 100km가 넘을 수 있는 이 지역의 강력한 북동풍을 포착합니다. 그 디자인은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현대 공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를 연구합니다. 일부 풍차는 800년 이상 되었으며 유연한 구조 덕분에 지진과 모래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나무 부품은 바람에 따라 구부러지고 점토와 돌로 된 기초는 안정성을 제공하죠. 풍차지기들은 세대를 거쳐 기술을 전수하며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바람의 패턴을 읽고 기계를 유지합니다. 이란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받은 이 풍차들은 수세기 동안 지역 농업과 무역을 지원하며 이란의 가장 힘든 지역 중 한 곳에서 삶의 중추를 형성해왔습니다. 9. 수십억 달러 가치의 카페투 직조 전통. 페르시아 카페투는 단순한 바닥깔개가 아닙니다. 완성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수백만 달러에 팔릴 수 있는 복잡한 예술 작품이죠. 가장 비싼 페르시아 카페투인 클라크 난립 카페투는 2013년 소더비 경매에서 3,3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란의 카페투 직조는 2,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예술 형태 중 하나입니다. 장인들은 제곱센티미터당 50개가 넘는 매듭을 짤 수 있으며
큰 카페투에는 수백만 개의 매듭이 들어갑니다. 생산은 손으로 꼰 비단이나 양모로 시작되며 식물, 곤충, 광물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염색됩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이 염색 과정은 온도와 시간의 정밀한 제어를 요구합니다. 직조공들은 복잡한 패턴을 따르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완벽한 장력과 대칭을 보장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수개월의 작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각 카페투는 독특하며 미묘한 색상 변화와 개인적인 손길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는 오직 10만이 완벽하다는 페르시아 신앙의 뿌리를 둔 진품의 표시로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이 산업은 이란 전역에서 수십만 명을 부양하며 주요 비석유 수출품입니다. 페르시아 카페투온 또한 시, 의식, 왕실에서 예술적, 국가적 유산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10. 장미수의 수도. 매년 메카의 카바 신전을 청소하는 데 장미수가 사용되는데 그중 일부는 이란의 카시안 지역에 있는 캄사르 마을에서 옵니다. 캄사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장미수 전통으로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생산지는 아니지만 캄사르는 400년 이상 전수된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장미수의 품질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5월, 2주 동안 수백만 송이의 다마스크 장미가 피어나면서 마을은 향기로운 안식처가 됩니다. 가족들은 에센셜 오일이 가장 풍부한 새벽에 꽃을 수확합니다. 장미 꽃잎은 일부는 200년 이상 된 구리 증류기에서 증류되는데 나무 불 위에서 물과 함께 8시간 동안 끓입니다. 그 증기가 응축되어 순도와 향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장미수가 됩니다. 고품질 장미수를 만드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꽃잎의 비율, 불의 온도, 심지어 날씨까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인들은 냄새와 경험에 의존하며 그들의 방법을 가족의 비밀로 지킵니다. 문화적으로 장미수는 페르시아 요리, 의학, 그리고 의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열리는 캄사르 장미 축제는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여 그 과정을 목격하게 하며 가족들은 증류소를 개방하고 아이들은 전통 노래를 배우며 유산을 살아있게 합니다. 11. 조로아스터교의 조장, 탑. 이란 야즈드 외곽에는 침묵의 탑이라 불리는 다크마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로아스터교도들은 1000년 이상 조장이라는 전통을 행했습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흙, 불, 물의 신성함을 존중하기 위해 시신을 이러한 신성한 요소들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햇빛과 공기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에 지어진 각 탑에는 3개의 동심원 고리가 있었습니다. 바깥쪽은 남성을 위해, 중간은 여성을 위해, 그리고 안쪽은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죠. 이 과정은 엄격한 순결 법규에 따라 의식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의식 관리인 나사 살라르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도시 확장, 법적 변화, 그리고 생태학적 변화로 인해 1978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일반적인 매장을 하지만 이 탑들은 영적인 전통과 환경 윤리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관습은 초기 공중 복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매장지를 물과 인구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세균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질병의 위험을 줄였으며 이는 영적 신념과 실용적인 지혜를 결합한 것입니다. 12. 불 위를 뛰어넘는 축제. 매년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새해인 노르주 전 마지막 수요일 전야에 열리는 불축제, 차하르샴베 수리를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를 뛰어넘으며 나의 병든 노란색은 너에게, 너의 붉은 빛은 나에게라고 외칩니다. 이는 질병과 불행을 떨쳐버리고 건강과 활력을 받기 위한 의식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 축제는 상징주의와 계절적 부활을 혼합합니다. 즐거운 축제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폭죽과 불꽃놀이로 인해 종종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2021년에는 3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와 1900건이 부상이 보고되었고, 2023년에는 26건이 사고와 4300건 이상의 부상이, 그리고 2024년에는 14건이 사고와 3000건 이상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고와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여전히 광범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슬람 이전의 유산과 연결되고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유산과 연결되는 수세기 된 전통에 참여하기 위해 불위를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고대의 달력.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시스템 중 하나인 태양 희질 이력을 사용합니다. 그레고 이력과 달리 이는 직접적인 천문 관측에 기반하며 새해는 이란의 자오선을 사용하여 계산된 춘분의 정확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달력의 구조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첫 6달은 31일, 다음 5달은 30일, 그리고 마지막 달은 윤년의 29일 또는 30일입니다. 이는 지구의 태양 궤도와 거의 일치하여 계절과의 더 나은 정렬을 제공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과학에 뿌리를 둔 이 시스템은 깊은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합니다. 오마르 하이암과 같은 학자들은 윤년 규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수세기 동안 정확성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새해 축제인 노르주는 2주 동안 지속되며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시대의 전통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페르시아 문자 헷으로 시작하는 7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하프트신 상차림을 준비하는데 각각은 부활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침략과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이 달력은 1000년 이상 일상생활을 자연의 우주적 리듬과 연결하며 페르시아 정체성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4. 히르카니아 숲. 이란의 카스피의 연안에는 2500만 년에서 50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성하고 고대 생태계인 히르카니아 숲이 있습니다. 빙하기의 빙하작용으로 파괴된 대부분의 유럽 숲과 달리 히르카니아 숲은 카스피해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살아남아 제3기의 희귀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숲은 3000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며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풍경은 해안 근처의 온대 화렵수림에서 알보르즈 산맥의 고산 초원으로 변합니다. 페르시아 철목과 같은 일부 나무는 수백 년 된 것들입니다. 이 숲은 멸종 위기에 처한 페르시아 표범, 최대 90kg까지 나감을 비롯해 곰, 늑대, 멧돼지, 카스피 붉은 사슴 등 희귀 야생동물의 안식처입니다. 많은 종에게 이곳은 서아시아의 마지막 피난처이죠. 지역 사회는 이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며 땅과 조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숲은 또한 페르시아 신화와 문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종종 신비로운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지역이 수만 년 동안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위한 피난처였음을 시사합니다. 15. 지하도시. 이란 중부 카시안 근처의 사막마을 누샤바드 아래에는 누샤바드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이는 침략, 극한의 날씨,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피난처로 8세기 이상 사용된 터널, 방, 통로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전체가 수작업으로 지어졌으며 면적은 약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깊이는 최대 18m에 이릅니다. 이 복합단지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기구, 좁은 복도, 그리고 탈출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물 저장, 요리, 심지어 가축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환기 시스템은 공기를 순환시키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설계된 이 도시는 침입자를 저지하기 위해 좁은 진입터널, 가짜길, 그리고 숨겨진 문을 특징으로 합니다. 탈출 터널은 멀리 떨어진 출구로 연결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사산 왕조 시대부터 13세기 몽골 침략 시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장기간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원, 위생, 그리고 보안의 효과적인 조율은 발전된 사회 계획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에는 도시의 일부만 발굴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하, 공학의 한 예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영상 마무리. 이 15가지 사실은 이란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불의 사원에서 지하 도시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은 풍차에서 독특한 결혼 관습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중동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이란 사람들의 적응력과 독창성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국가를 단순한 헤드라인으로 축소하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나라 뒤에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실제 사람들, 풍부한 전통, 그리고 복잡한 사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볼지 추천해주세요.